자, 여러분, 달러 환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누군가 위에서 꽉 막아놓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현재 환율 상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했던 영상 8월 17일이었는데 당시 환율은 1340원대까지 무섭게 치솟고 있었어요. 환율 하락 추세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게 7월 27일이었는데 무려 60원 넘게 오른 상황이었죠. 당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환율의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단 급락 가능성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FX 매매 또 수출입 업자분들은 손절 기준을 필히 마련을 해라. 환율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달라. 그리고 환율과 삼성전자 주가, 수급 분석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환율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 한 5일 동안은 1340원대를 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개파락이 나오면서 1320원대 아래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9월 5일을 기점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은 소소한 고점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8월 중순에 비해서 지금 낮게 있으니까 환율 약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좁게 보자면 1320원대 아래에 있다가 지금 튀어 올라왔으니까 다시 강세 국면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8월 17일과 28일의 검은 선, 파란 선을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특히 검은 선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으로 이뤄지는 많은 저항선들을 격파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로 마술사의 시장 읽기는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이름이고요. 후원자용 글은 저에게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 5회 매일매일 올리는 코스피 코스닥 시황,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분석, 삼성전자 주가 분석, 미국 주식 시황을 의미합니다. 9월이 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지금 후원해 주셔도 결코 적지 않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검은 선과 파란 선이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에 추세 상승 의견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가 소외시했던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까 하는데 바로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이다. 1340원대에서 20원 가까이 빠진 요 근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환율 추세는 아래쪽이 맞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원래의 검은 선과 파란 선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중기 변동성 검은 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그래프를 항상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8월 30일과 9월 1일 환율은 1320원 아래로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검은 선과 파란 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유독 중기 변동성 검은 선, 얘 혼자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환율이 1320원 아래로 내려왔건만 필자가 중요하게 보는 검은 선과 파란 선은 태평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도 환율 상승 의견을 밀어붙여야 하나... 8월 21일까지의 상승 구간은 맞춰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나오는 하락 구간은 맞춰내지 못하고 있으니 뭔가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지금 당장의 환율 방향을 짚어내는 건 맨날의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이라는 판단이다. 이 지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하락을 했고 필자 또한 여기에 보조를 맞출 생각이다. 의견을 바꿨다는 뜻이죠. 검은 선과 파란 선의 효용이 다한 것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9월 4일 검은 선과 파란 선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아직 꺾인 건 아니었어요. 반면에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은 또 흘러내렸죠. 9월 5일 마침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삐딱선을 타던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이 상승 대열에 합류한 거예요. 이때 환율은 10원 넘게 급반등했어요. 이날 뭐라고 했느냐? 어제 상승세 둔화 현상이 목격됐던 검은 선과 파란 선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필자가 중용한다고 말씀드렸던 중기 변동성 검은 선 또한 바닥을 찍고 여기요 올라가 버렸다. 며칠 전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을 토대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기존의 검은 선과 파란 선을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린 바 있다. 미처 설명드리기도 전에 세 개 지표 모두 한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당혹스럽다. 여하튼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이 올라가는 한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리라는 판단이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검은 선과 파란 선은요 예전 그대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새로운 그 루키 지표 중기 변동성 검은 선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는 환율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전망을 해준다. 요거에 비해서 요 두 개 지표는 중기 혹은 장기 추세를 얘기해준다. 결국 이 세 개 지표의 방향이 일치한다면 환율은 무조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세 개 중에 단 한 개라도 방향이 어긋날 경우에는 단기와 중장기 추세가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선의 단압력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9월 8일 환율은 2원 하락을 했고요. 검은 선과 파란 선, 중기 변동성 검은 선 모두 상승했다.
따라서 오늘도 환율 상승 의견이다.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제와 오늘 정부의 환율 컨트롤 징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12일 화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인 어제 11일 월요일자 기준으로 그려봤더니 세계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선과 파란 선 끝이 몽독해지긴 했지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는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원자 연구에 이렇게 썼습니다. 7월 27일부터 시작된 환율의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급등세로 인해서 상당 부분 희석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 세계선의 방향이 계속 일치할 때까지. 이쯤에서 방금 전 환율 컨트롤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주 수목금 그리고 어제 환율 장중 흐름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죠. 9월 6일부터 어제까지의 장중 흐름인데 상당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6일, 7일, 8일, 그리고 어제 11일 모두 장 초반이 고점이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흘러내렸습니다. 단 7일에는 의미 있는 V자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결국 1335원에서 1340원 사이에 누군가가 환율을 찍어 내리는 그런 매매 패턴이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달러를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업계 딜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특히 점심시간 이후에요. 매수 호가 물량을 모조리 잡아먹는 덩치 큰 매도 물량이 중요한 길목에서 출현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올라가야 하는 자리인데 마치 주식의 세력처럼 찍어내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8일날 후원자용 글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티가 안 날 정도로 소소한 시장 개입, 달러 매도가 이뤄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하는데 그래서인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딜러들 사이에서 고조됐던 하루였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의 개입, 경계감이 없었다면 환율은 거뜬히 1335원을 넘어갔을 거라는 뜻이다. 환율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려면 분석을 하나 더 해봐야 돼요. 바로 큰손들의 수급 분석.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볼게요.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리고 9월 2일부터 어제까지. 연두색 선은 환율 플레이에 있어서 주연 역할을 하는 국내 은행권 수급, 그리고 빨간 선은 조연 역할을 하는 역외 헤지펀드 수급. 한눈에 봐도 두 개 선이 많이 내려왔죠. 달러를 팔았다는 뜻. 특히 빨간 선은요, 8월 초 급등 직전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두 개 선 모두 적잖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고점을 찍었던 8월 중순만큼은 아니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내에서 원화 대비 달러 매도세는 자취를 감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국내에서 달러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환율이 좀처럼 1340원을 뚫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외환당국이라는 변수를 빼놓고 생각하긴 어렵죠. 지금은 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을까? 이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핀트를 맞춰야 돼요. 대외 변수를 살펴보죠. 일단 13일날 미국 쪽에서 8월달 CPI가 발표되는데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까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죠. 불과 몇 주 전 잭슨홀 미팅 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을 얘기하는 사람만 있어요. 이번 달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과 12월 달 금리가 인상된다면 언제든 환율의 상승,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율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주가인데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대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내려가는 건지. 9월 되자마자 급등하나 싶었는데 아직도 전고점인 73,600원을 밑돌고 있고요. 뚫지 못하고 내려가면 데드캣 바운스 신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DDR, HBM, 실적 이런 것보다도 원달러 환율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위에 있는 건 달러 환율의 초장기 변동성, 아래에 있는 거는 그냥 장기 변동성. 선이 하락하는 거는 환율의 하락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 반대로 선이 올라간다는 건 상승 압력이 증가한다는 뜻.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8월 10일 당시에 초장기 변동성은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장기 변동성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래에 있는 이 검은 선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곧 요 초장기 달러 변동성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다. 검은 선이 올라간다는 건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가중된다는 뜻. 여기 검은 선이 올라간 시점과 연두색 선, 큰 손들의 수급이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큰 손들 중에서도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연두색 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과 삼성전자 주가의 가시밭길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어제 날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검은 선은 많이 올라왔고요. 초장기 검은 선도 바닥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검은 선이 올라가고 있는 이때 큰 손들의 수급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연두색 선은 잘 내려오다가 갑자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버렸어요. 일단 큰 손들의 수급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9월 1일부터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일치를 하죠. 그런데 저는 좀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검은 선이 지금보다도 더 추가로 올라간다면, 여기 검은 선도 더 올라간다면 연두색 선은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더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도로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연두색 선이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계속 하락 국면이다. 잠시 올라가는 국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내 하락으로 방향을 틀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세도 언젠가는 데드캣 바운스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는 6월 27일부터 삼성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으려면 두 개 검은 선이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초장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검은 선은 여간에서는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코스피도 같은 관점으로 살펴볼게요. 두 개 검은 선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것과 일치를 합니다. 자, 연두색 선은 코스피에 대한 큰손들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인데 어제까지의 수급 궤적이 요건데 연두색 선이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잠깐 올라오고 있어요. 다시 이제 좀 둔해졌는데 결국 이게 올라가느냐 또 내려가느냐 그 결정은 환율 관점에서 보자면 검은 선이 계속 올라가 준다면, 환율이 상승한다면 이 연두색 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반등 국면, 이게 이내 데드캣 바운스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도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도로 내려가고, 큰 관점에서 보면 여기 고점을 깨지 못하고 계속 약세 국면을 보일 것이다.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그래프 그리고 의견은 9월 11일 기준이라는 점, 검은 선과 파란 선 그리고 새로 보여드린 중기변동성 검은 선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국내외 수급 또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소극적 상승 의견을 내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율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쪽입니다. 하락 쪽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하락하더라도 불쑥불쑥 반등세가 나와서 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해줄 겁니다. 왜 적극적인 상승 의견을 내지 못하느냐? 아까 분명히 짚어드렸죠. 누군가가 찍어 내리는 물량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으려면 환율이 1340원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요. 가까운 시일 내에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냥 소극적인 의견에 그칠까 합니다. 환율 분석 유튜브에서는 언제 보여드릴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발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후원자용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환율이 꾸준히 내려가지 않으면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는 데드캣 바운스, 약세가 불가피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